해드린 것도 가능하기도 하고요. 제가 박문호 박사님과 이렇게 처음 인을 맺게 된 게 강의하는 내용의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비슷하다고 해서 제 주위도 깡그리 외워서 강의하는 스타일입니다. 오늘 저도 처음 이 PPT 자료를 준비해 오셨다 해서 깜짝 놀랐는데 아마 이런 PPT 자료 말고 정말 그 가슴에서 우러나는 그 강의가 진정한 강의가 있지 않을까 봐요. 그 다음에 혹시 여기 오신 선생님들이 기회가 되시면 그 박문호 박자세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고 아니면 직접 강의하는 것을 같이 공부해 보면 좋은 자리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또 오늘 오셨으니까 저희 그 대학원에서 꽃다발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꽃다발 준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꽃다발은 통합대학대학 학생 대표 전영란 학생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호 학생님. 큰 박수 부탁합니다. 이렇게 꽃다발도 증정을 했고 오늘 이제 자리에 참석하셔서 다들 앉으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뇌와 신경계의 진화에 대해서 박문호 박사님의 열강을 부탁합니다. 다들 박수. 위에 올라가시죠. 테이블 앞에 사람이 좀 그런데 좋습니다. 마이크. 예. 오늘 2시간 동안 드릴 말씀은 도대체 브레인이라는 게 어떻게 출현하게 됐는가, 도대체 뭘 하는 기관인가, 그걸 같이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브레인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운동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그게 가장 1차적이고 운동을 만드는 것이 행성지구에서 의도적 움직임이 출현하는 거죠. 의도적 움직임이 출현합니다. 자연계 자체에서 봤을 때 움직임이 많죠. 뭐 바람이 불고, 뭐 산사태가 날 수도 있고, 많은 자연현상에서 움직임이 있는데, 생명 시스템에서 하는 움직임은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움직임이라는 현상이, 의도를 갖는 움직임이 솔라 시스템, 행성 지구에서 출현했는가, 그게 저 가장 궁금해 하는 겁니다. 그럼 동물 시스템에서 5개 동물이 출현이 대략 한 15억 년 정도로 봅니다. 화석으로 나타나는 에데아크라 동물은 한 6억 년쯤 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움직임이 5개 동물이 움직일 때는 그냥 움직일 수 없죠. 지구 표면에서 움직이면 굉장히 위험하죠. 여러분들 실험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눈 감고 한 10분만 걸어가 있어요. 생존이 밑에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구 표면에서 움직이면 반드시 감각기관의 조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쭉 이렇게 지어가실 때 동물 시스템에서 움직임이 어떤 단계로 무엇을 레퍼런스로 해서 움직임이 출현을 해가는가 단계별로 그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장 그 초기 단계는 감각 인격이 들어오면 빛이 반사하듯이 적극적으로 내버리는 거죠. 운동 훈련을. 그래서 신경계지는 맨 초기에 보면 감각 누런하고 운동 누런이 그 분화가 되기 전 상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세포가 우리 15년 전에는 다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는 단세포밖에 없었습니다. 그 세포들이 먹이 있는 쪽으로 이제 가면서 세포막이 먼저 저항을 받는 쪽이 다양한 감각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각세포가 먼저 분화가 되고 그 추동력으로서 운동세포가 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세포하고 감각세포 이 두 개를 연결해주는 매개세포들이 그 다음 단계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브레인은 그러한 감각과 운동을 링크해주는 연합세포, 연합신경세포, 그 계젠뉴런이라고 하는데 인터뉴런의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레인을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인데 어떻게 움직이느냐, 도대체 움직인다는 게 뭔가, 그리고 어디서 가는 움직임이 도대체 뭔가, 이게 저는 브레인 공부하는 하이웨이라고 합니다. 지름길을 그걸 활동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천문학자가 어떤 행성을 이렇게 관찰하는데 어떤 걸 보고 놀라는가 하면 어떤 움직임이 있는데 자연 상태의 움직임이 아닌 어떤 움직임을 본다면 아주 경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점을 다시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자연 상태의 움직임하고 생명체의 의도적 움직임을 어떻게 구분하지? 우리 적극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적극적으로 의도성 있는 움직임을 금방 알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의도성을 갖지 않은, 소위 목적을 갖지 않은 운동이 허용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개정점입니다. 제가 공부하는, 뉴로사이언스 공부하는 개정점입니다. 정상인 이상 목적성 없는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원초적으로 허용되어 있지 않아요. 단지 이게 잘못되면, 이게 고장이 나면 랜덤하게 움직이죠. 뭐 잘하시잖아요. 랜덤하게 움직이죠. 그래 지금 한 5분 동안 강의하면서 이렇게 보이자는 손 움직임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움직임이 랜덤한가요? 랜덤하다면 그냥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가장 놀랍고 기적 같은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뭐냐면 이런 무척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잖아요. 언어가 움직임이죠. 조금 개입 있긴 한데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언어가 움직임이 있냐면 뉴로사이언스에서 결국은 우리가 의식 레벨에 올라오는 것은 궁극적으로 상징 레벨에 올라와야만이 의식화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전두에 대해서 우리가 뭘 인식한다, 뭘 안다고 했을 때 소위 의식하겠다는 건 뭐냐면 이 브레인 프로세스가 대부분 그게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언어로 되어 있어요. 언어로 뭐냐면 뉴로사이언스에서 이렇게 다룰 때 가장 중요한 포션이 감각하고 운동인데 그 운동의 프로그램이 어디에 있는가 이 문제가 합의슈거든요. 이 프로그램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단위 유닛으로 되어 있어요. 단위 유닛으로 그 운동 프로그램이 되는 피지에 이렇게 흩뿌려져 있어요. 여러 군데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일단 대리 피지에. 근데 우리가 뭐 지금 저거는 제출하든지 저거는 발음이든지 이 모든 것들은 단위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적절하게 화면에 맞지 않게끔 종합해서 내보낸 경우는 정신분열증이죠.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무의식적 학습에서 그러한 많은 운동성이 정각적으로 순서에 맞게끔 순차적으로 올라와서 딱 링크되어서 적절한 운동이 표출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닌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닌 경우, 여러분들, 예를 들면, 그 소아마비 한다든가, 이렇게, 이런 경우 보면, 그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운 분들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팔의 움직임을 할 때, 내가 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럼 마이크를 잡으려면, 먼저, 위쪽에 있는 이 팔이 먼저 위치가 정해져야 되죠. 그 다음에 아래 팔이 정해져야죠. 그 다음에 손목 위치가 정해져야죠. 그 다음에 손가락의 위치가 정해져야죠. 그럼 이걸 다 순서가 있단 말이죠. 이 순서를 한번 바꿔보세요. 어떻게 해요? 손가락으로 잡기 전에, 그러니까 이거 먼저 결정이 되는데, 이거 결정하기 전에 이것도 먼저 한대요. 이게 되는가? 무슨 이야기냐면, 마이크가 이 위치에 있으면, 내 어깨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다는 말을 먼저 하면 이게 먼저 결정이 된답니다. 그럼 이게 결정이 되지 않고 이것부터 한번 결정해 볼까요? 그럼 마이크가 이렇게 있으면 이것부터 결정한다. 이게 될 수가 없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잖아.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몸 동작은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됩니다. 네. 그런 순차 단위 프로그램들이 순서에 맞게끔 결합해야만이 어떤 단일 행동이 나옵니다. 그 순서가 뒤죽박죽됐을 때 일어나는 게 소아마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근데 왜 그런 행위가 부자연스러운 것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감지할 수 없잖아요. 왜 그런가? 우리는 항상 정상 속에 목적성 맞게끔 항상 그렇게 행동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그런 기술 같은 것이 가능해진가? 그래서 그 과정을 이렇게 같이 한번 쭉 봅시다. 스카이프를 알고 있어요? 예, 직장을 하는 거. 예. 미리 말씀드리면, 원래 제가 이렇게 다른 강의 할 때는 화이트보드로 또 지금 4시간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모든 분들 잘 이렇게 따라오셨어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리 말씀드린 강의가 좀 이렇게 많이 건너뛸 겁니다. 중간 과정은 느낌으로 이렇게 취하셔야 됩니다. 아주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아주 인간의 본질, 또 호모사피엔스의 본질을 열심히 드러나는 그림인데, 이거죠. 결국은 이 가정이 오기까지를 보면 이제 우리 손에 지나죠. 자,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제가 기사 중에 인용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외과 의사이 칼을 썼는데, 자기가 여기 있어요. 제가 빼겠습니다. 저한테 사인 주십시오. 그래, 제가 해보겠습니다. 계속 빼겠습니다. 아니, 블랙은, 그 기사 나는 거. 아니, 기사를 보셨어요. 신문기사. 이거 보세요. 이게 참 대단하죠. 수술 방법, 수술 범위, 치료 방침 등 최선을 스스로 물어보면 내 손을 보나. 평생 외과 의사로 계신 분이 난 이 손으로 7,000명을 수술했다. 수천 명의 사람을 살린 거죠.
이 소문. 천만점 훈련하면 이렇게 될까요? 손이 자유롭다. 손이 자유로운 동물. 이걸 위대한 손이 자유롭게 된 거죠. 팔이 자유롭게 돼서 진입하면서 이게 자유롭게 돼서 결국 모든 걸 다 만들어내는 문자, 종교, 의식까지도 손하고 관련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손이 자유로워서 된 게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손이 자유로운 동물은 이전에도 출연했어요. 그런데 대략 1억 년 전에 공룡들 중에 초식 공룡들은 서갖고 있었어요. 손이 자유로웠어요. 네, 가깝게는 캥거루도 유대인들 캥거루도 손이 자유롭습니다. 네. 말씀드린 뭐냐면 손이 자유롭다 해갖고 뭐 위대한 걸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죠. 자유롭게 된 손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이쪽 안이 먼저 진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이 손이 우리 너무 단선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대부분 손이 뭐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하는데 물론 손이 위대하게 했는 거는 이쪽하고 협연을 해준 거죠. 같이. 그 다음에 그런 것도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인간 쪽으로 오는데 이 놀라운 퀴즈 같은 것 중에 하나는 어텐션 하는 기능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어텐션 잘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중하고 있죠. 주의 집중도 어느 갑자기 이렇게 되는 현상이 아닙니다. 먼저 이 아라 공백이 생기고 손을 이 두 겹을 이 눈동자 들어가는 이쪽 뒤에 뼈가 생겨요. 대략 3천만 년 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눈동자를 잘 고정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눈동자라는 게 근 6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뇌신경에서 눈동자를 움직이는 게 동안근, 외전신경, 그 다음에 활차신경 이렇게 해서 3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 돌아가요. 눈동자의 돌림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눈동자를 근육이 개발다니까 눈동자를 잘 고정시킬 수 있는 그 메커니즘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 눈동자를 움직이지 못하게끔 이 안에 소위 대리기저에게서 지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눈동자를 고정하고 있어요. 항상 이렇게 보면 뭐가 배경 상태고 뭐가 액션 상태인가를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브레인 전체는 계속 억제 메커니즘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게 계속 움직이니까 딱 고정을 시키고 있어요. 고정시킬 때 계속 이쪽에서 억제 시그널이 가바 중심으로 한 뉴로트랜스미터가 나와서 이걸 딱 고정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텐션 할 만한 주의 집중할 만한 것이 생기면 이 고정을 풀어줘야 돼요. 순간적으로 풀어줘야 돼요. 순간적으로 풀어주면 이게 안구가 둬야 돼요. 사카덱 운동을 탁 움직여줘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억제가 기본이 아니면 이게 계속 돌아가요. 억제를 계속 쉬고 있다가 중량 나타날 때 딱 억제를 해제하면 딱 돌아가죠. 그런 식으로 그러려면 이 안구 하나만 봐도 먼저 뭐가 주목할 만한 거지? 이것도 먼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변이라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해줘야 되는 시스템이 먼저 나와줘야 돼요. 동시에 나와줘야 돼요. 최소. 네. 그게 바로 프리몬탈 코텍스하고 안구를 움직이는 소위 말해서 펄비아 구조로 해서 시상침 구조가 시상에서 같이 진화를 합니다. 네. 그게 진화를 하면서 그게 타이밍 맞게끔 들어가서 인류한테 어텐션이라는 기능이 가능해진 거죠. 외과 의사가 만약에 손재주가 있다가 되겠어요? 그 암 수술 그 부위를 2시간, 3시간 어텐션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게 기전입니다. 네. 어텐션 할 수 있어야 되는 그 메커니즘. 네.